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원달러 차트와 코스피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리플 차트,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차트 몇 개 보고, 그리고 이제 Q&A를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원달러 차트부터 볼게요. 주봉 차트고요. 지금 이제 1172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원달러 차트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1190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117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뭐 1150원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제 기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원달러 차트 위치를 어디로 보냐, 주봉 차트입니다. 어디로 보냐면 지금 이제 여기 2008년도 이 자리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20주 200주 이평선 200주 이평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거치고요. 20주 이평선을 살짝 깨고 50주 평선 터치는 안 하고, 이때 이제 50주 평이 이제 200주 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위치로 이제 보고 있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장기 평선 이제 넘어가면서 다시 한 차례 쉬었다가 상승하기 직전에 이제 위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기 평선 다 이제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20주, 50주, 그 다음에 이제 200주랑 120주만 지금 이제 역배열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이 삼각수렴 끝내고 50주 평선 지지받고 반등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만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120주와 200주, 죄송합니다, 100주 이평선, 100주 이평선과 이 200주 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주봉에서도 정배열되는 형태로 갖춰지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115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여기 골든 크로스 나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뭐 100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이제 조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2008년도 이때 상황에서 이제 이때는 이제 50주 평선 터치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50주 평선까지 조정받고 여기서 조정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상승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100주 이평선, 그러니까 1150원까지 조정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원달러 차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 볼게요. 코스피 차트 이제 주봉 차트고, 주봉 차트 제가 보면서 그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코스피 차트 주봉 차트와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 차트가 약간 그 비슷한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고점 맞고 조정을 거치고 있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한번 이 고점 연결하는 추세를 돌파하고 이제 다시 갈 것처럼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100주 이평선 내려오는 이 100주 이평선, 그리고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월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20월 이평선 저항은 맞고 다시 이제 저는 이제 하락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차트 주봉 모습이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 고점 연결하는 추세를 돌파하고 이 100일 이평선까지 붙여준 그 상승 채널 그리면서 올라오다가 이 상승 채널 깨고 지금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일단 이 추세는 아직 훼손하지 않고요. 이 추세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가 이와 같은 이렇게 이 상승 채널, 아직까지 이 상승 채널 안에 있는,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와 이제 같은 움직임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상승 채널을 깨고 우선은 이 추세선까지 눌러주는 그런 형태로 코스피 차트도 이렇게 상승 채널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여기를 잠깐만요, 이렇게 만약에 상승 채널을 주봉 차트에서 뭐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이미 깨진 거고요. 상승 채널도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깨진 거고, 뭐 이거를 만약에 상승 채널을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 채널 안에서 우선은 이 상승 채널을 먼저 깨고 내려온 다음에 아까 도미노스 차트처럼 그와 같은 형태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코스피 차트가 도미노스 차트와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7,086달러인데 우선 주봉에서 제가 이제 어제 이 50주 이평선에 안착하면, 주봉 마감을 안착하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그림으로 진행되는데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봉은 보시는 것처럼 이 50주 평선 위로 안착 못했습니다. 일단 보시면 지금 주봉 마감이 주봉 마감이요. 종가가 7,115달러 해서 지금 50주 평선 위치가 지금 보시면 7,400달러, 뭐 7,440달러 이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 이제 위로 올라와서 이제 봉 마감이 안 됐고,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제 주봉에서 50주 평선을 이탈한 상태로 이제 봉 마감이 됐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50주 100주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50주 평선에 이제 안착했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그림 자체가 약간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주봉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제 일단 주봉 차트 말씀드리고, 4시간 보고를 보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를 이제 하락 쐐기를 그려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어제 이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살짝 올랐어요. 올랐을 때 이때 이제 이 위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 추세선까지 눌러준 이 위치가 여기가 될 거고요. 이게 아니라 이 추세선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제 이제 그렸던 건 이렇게 그랬죠.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요. 예, 이거는 좀 길이만 연장을 시킬게요. 이렇게 좀, 예,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렸을 때는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실제 이제 모습도 여기랑 이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와. 그래서 이 자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추세선 돌파하고 이와 같이 상승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는지, 눌러주게 되면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한 7,400달러까지 올려주고, 7,400달러에서 깊게 한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지난 이 저점이었던 6,500달러 근처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눌러주고, 이때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기 하단부까지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도 이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어제 그림에서 두 가지, 제가 단기적으로 두 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바로 올라가는 패턴보다는 여기서 우선은 좀 더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상승해주고, 여기서 이제 눌러주고 갈지, 여기서 바로 또 저점 높이면서 3월달과 같은, 올해 3월달과 같은 그림으로 갈지는, 그거는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 이제 세력들이 봤을 때 단기적으로 뭐 롱 물량이 많다거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떨궈주고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여기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한번 눌러주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뭐 3월달과 같은 그림으로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온 다음에 그냥 저점 높이면서 7,700달러까지 붙여주고, 그 다음에 7,700달러 돌파시키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 차트 잠깐만 이제 원화 차트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원화 차트 일봉 차트인데, 보시면 이제 일목에서 이렇게 이제 양음과 음은 교차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음운이 또 두꺼워지는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중에 제가 이제 원래 지난주 주말에 좀 변동성 보이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 차트도 이렇게 이제 양은 음은 교차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주봉에서. 그리고 일봉에서요. 그리고 리플 차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플 차트도 그와 같은 일목에서 이제 그와 같은 위치, 그리고 수렴의 이제 끝자락은 물론 이제 20일이긴 했는데, 끝자락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이제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한 15일쯤 해서 좀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제 15일
지금까지는 뭐 큰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약간씩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번 주를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제 보내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의문이 두꺼워지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이제 상승을 만약에 마무리하고 하락을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의문 영역을 탈출해주는 모습을 이번 주 중에 저는 이제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간단하게 볼게요. 뭐 도미넌스 차트 이제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일봉에서 아까 이제 잠깐 코스피 차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100일 이평선이 꺾여서 원형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맞춰서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트 차트도 이와 같이 고점을 꾸준히 지금 낮춰가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형을 그리면서. 그래서 일봉에서 봤던 그 100일 이평선 저항 맞으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라인이 이 박스 중심, 우리가 이제 박스로 이야기했을 때 그냥 수치상 약간 이 수치가 트레이딩 수치가 약간 제가 왜곡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박스 중심인 68.1, 예전에 이제 이 자리가 68.3이었는데요. 그래서 68.1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자리를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세선 고점 연결하는 이 추세선까지 깨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를 리플 원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원화 차트를 지난번에 박빌브님이 예전에 이제 올려주셨던 리플 원화 차트 그 부분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11월 달에 올려주셨던 차트고 11월 중순에 이 0.28달러 이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한번 저점을 낮추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뭐 0.2달러까지 조정을 거치고 근데 이제 RSI는 이렇게 저점을 높인 상태로 오히려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서 그 이후 그림은 2017년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주었고 2017년도 3월달 리플 차트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둥글게 크게 하락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모습은 지금 모습과 완전 동일하진 않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 완전 대칭 형태로 이번에는 진행됐고 이때 약간 이제 찌그러진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내려오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는 하락이 만들어지고 지금 위치는 그럼 이제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원화로 현재 이제 249원, 뭐 2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점이 이제 240원이고 그러면 한 이 근처에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이 저점 240원을 깨면서 한 10% 정도 추가적인 조정을 만약에 2017년도 그림처럼 진행된다라고 하면 한번 마지막으로 떨구고 이렇게 급등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도 저는 진행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RSI는 지금 이제 2017년도 그림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빌브님이 이때 이제 RSI 그림도 이와 같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는데 거의 뭐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제 리플 일봉 차트 보시면 그림 자체는 뭐 거의 동일해요. 그때는 이렇게 약간 2017년도에는 약간 찌그러진 형태로 진행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거의 대칭 형태로 진행됐고 저점을 낮추는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안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대칭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저점 240원 지난번에 이 저점 240원을 만약에 이제 2017년도 그림처럼 똑같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주면서 한 뭐 220원 정도 근처까지 10%쪽으로 추가적으로 조정 한번 떨궈주는 그런 모습 만들어 주고 반등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제 하락세기 이 상단 추세까지 마지막으로 눌러주고 저는 그냥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RSI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박빌브님이 그 RSI 차트 의견 주셨던 그 모습대로 이렇게 저점 높이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됐고 스토캐스틱도 충분히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그 지난 저점을 깨지 않는 저점을 살짝 높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4시간 봉에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 그림이 지금 뭐 비트코인 그 또 3월달 또는 이제 비트코인 뭐 9월달 그 아래에서 그 모습과도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제가 이제 어제 그 박빌브님 그렸던 추세선 그리면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이 하락세기를 그린 거고요. 추세선 그려 보면 마지막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눌러주고 하락세기에서 하락세기 돌파시켜 준 다음에 상단까지 눌러준 다음에 그 이후에 저점 높이면서 올라오고 이 273원 돌파시켜주면서 급등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2017년도 그림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눌러주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저점 다시 높이면서 올라가느냐 그 차이만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도 그렇고 리플 차트도 그렇고 제가 이제 15일쯤 해서 좀 변동성을 이제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일목에서 이제 일봉을 보면 지금 교차되는 지점이 13일이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차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음운이 또 이제 두꺼워지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에 좀 음운이 두꺼워지는 이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를 탈출하는 변동성을 좀 확대해주면서 탈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뭐 지금 이제 15일 예상했던 15일보다 좀 딜레이 되긴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2017년도 패턴으로 하루 정도 뭐 떨궈주고 급등하는 형태로 진행되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저점 높이면서 올라와서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든 그런 둘 중에 뭐 한 가지 패턴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리플 차트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들 세 가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알트코인들인데 먼저 이제 링크를 볼 건데, 링크 같은 경우 이제 링크 뭐 아톰, 테조스, 오늘 이제 보여드릴 이 중요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12에서 한 22 사이에 있으면서 장기 평선 다 돌파시키고 지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는 알트코인들이고, 결국에 제가 이제 뭐 매수 추천드리려고 이제 이 코인들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다른 지금 대형 알트코인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보시면 이제 뭐 20주 평선 위에 안착만 딱 시켜놓고 20주 평선 돌 때까지 20주 평선 돌아 나갈 때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중형 알트코인들 움직임을 저는 이제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링크 먼저 보시면 이렇게 장기 평선 정별되어 있고 돌파시켜준 이후에 상승해 주다가 지금 이제 눌러줘서 100일 이평선까지 눌러주고요. 하락 채널 다시 한번 돌파시켜서 다시 이제 상승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상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금 이제 눌러주고 100일 이평선 위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볼 수 있고, 주봉 차트를 봐도 이렇게 장기 평선, 그러니까 주봉에서 20주, 50주, 100주까지 이렇게 완전 정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긍정적인 이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아톰 차트를 보면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난 고점 돌파를 했어요. 이렇게 수렴하다가 돌파가 됐고, 보시면 이 고점 돌파된 이후에 이렇게 장기 평선 완전 넘어가 주고요. 지금 이제 10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까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0주 평선이 돌려 세웠어요. 20주 평선 이렇게 돌려 세워서 상승으로 이제 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조스 차트 일봉 차트인데, 보시면 그 테조스 차트 지난번에 이렇게 장기 평선 돌파시켜주고 쉬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이 하락 채널 이렇게 하락 채널로 이제 그렸는데요. 이 하락 채널 중심 넘기 전에 한번 다시 쉬고 그 다음에 고점 돌파해주면서 넘어가면서 지금 지난 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중심을 넘어갔기 때문에 테조스 같은 경우도 이 지금 하락 채널 상단부 41,000사토시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 보시면 테조스도 마찬가지로 주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0주 평선이 완전히 상승 방향으로 턴을 한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 차트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주봉에 20주 평선에 안착한 상태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20주 평선 위에 안착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주 평선이 수평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상승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다른 그 중형 알트코인들 봤던 것처럼 20주 평선 돌려 세우면서
주봉에서도,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0주평선 이 안착한 이 위치가 결국에 이제 2017년도 이 위치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BTC 차트에서 흘러내리다가 급등하면서 올라와주면서 20주평선 안착해주고 바로 상승 이제 이어나갔던 그런 그림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먼저 올라와서 20주평선 돌파시키고 그 이후에 10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리면서 20주평선 돌아 나갈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지겨운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리플 차트까지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Q&A로 들어와서 몇 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흑산도 망둥어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차트 이제 의견 주셨는데, 앞으로의 비트코인 차트 예상을 그려보았는데 시간 나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사생대회에서 노력상을 수상한 적 있음을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트 의견을 주셨고, 읽어볼게요. 위와 같이 예상한 근거는 1번 상승 채널은 큰 하락이 있을 때마다 갱신되며 그때마다 채널 각도는 완만해지고 길이는 늘어난다. 채널 폭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상승 각도가 좀 더 이렇게 꺾이면서, 지난번에 그 해외 유튜버 분이 올려주셨던 아마 그 관점에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상승보다 두 번째 상승이 각도를 좀 더 낮추면서 진행됐고, 그 길이는 좀 더 연장이 돼서 상승 진행됐다. 아마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갱신 타이밍은 기존 채널의 최하단이라고 판단되는 채널의 최하단을 두 번째 찍고 반등하는 척하며 이탈할 때, 세 번째, 이장님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스토캐스틱 움직임, 저점에서의 반등 폭이 채널 중단까지 갈 정도로 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차트의 모양은 2016년도 18년도보다 2012년도 14년도 차트와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2012년도 14년도 차트 모양을 참고해서 완만하고 길게 그렸습니다. 근데 2013년도 4년도는 좀 각도는 이제 가파르게 진행됐는데, 아마 채널을 좀 완만하게 그린 다음에 그 모양만 뭐 2012년도 14년도 그림으로 이제 그려주셨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주식 부동산이 고점은 맞지만 아직 마지막 불꽃이 남아있다. 내년 2, 3분기까지는 상승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암호자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눈에 띄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셨고, 차트를 보면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꺾어서 그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둥글게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아마 의견 주신 것 같고, 이 상승 각도를 좀 낮춰서 진행이 되되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때 모습대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모습을 아마 이제 갖다 붙여서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더 이제 가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그 이후에 채널 바닥 찍고 상승해주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차트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비선이움 님이 써주셨는데,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이제 읽어볼게요.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 존버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맙시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XRP도 그렇고 리치리스트, 비트코인, XRP,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래 지갑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 대부분 거의 뭐 95% 이상의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 코인들을 소수 몇 퍼센트, 뭐 3%도 안 되는 소수 지갑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격이 이렇게 빠질 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 그 평가액 줄어드는 거는 그 고래 지갑들 평가액 줄어드는 게 이제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 지갑들 체크를 쭉 해보시면 뭐 변동사항이 없거나 오히려 개수를 늘리거나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 좋은 위치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데이비드 온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스토캐스틱 보실 때 설정 클릭 후 스무스를 체크 해제하면 스토캐스틱에서 나오는 다이버전스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업비트 차트 보시면 여기 이제 스토캐스틱 차트에서 설정 들어가셔서 설정에 이 스무스 이걸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제하면 이렇게 잠깐만요. 이제 해제가 안 됐네요. 해제를 하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각진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이버전스라든가 이런 거 확인할 때 좀 더 좋다라는 이제 의견 주셨고요.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스님이 올려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마 이제 스타벅스 매장에서 현금 안 받는 거는 이제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 현금 받지 않는 매장 수를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스타벅스 1450개 중 절반이 현금 없는 매장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일부 몇 개만 현금 없는 매장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양을 늘려나가고 있다. 스타벅스 현금 없는 매장 캠페인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모바일페이, 스타벅스 카드를 사용을 우선 권유해드리는 매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벅스 앱 깔고 거기에 돈을 충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줄 서서 계산할 필요 없이 앉은 자리에서 먼저 주문하고 내가 주문된 커피가 나오면 이제 바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현금 없는 매장을 유도하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벡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벡트와 같이 협업을 해서 암호화폐를 대중화시키는데 이 스타벅스가 앞장서서 저는 이제 일을 진행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금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벅스 먼저 앱을 이용해서 결제하게 만들고, 암호화폐로 결제하게 되면 뭔가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면서 아마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현금 없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기사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큰 부기영아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사 직원이 534명이랍니다. XRP 하나 살리자고 이 많은 인원이 일을 하는데 결과는 언제쯤? XRP 하나 살리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암호화폐 XRP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트위터에 이제 올려준 내용을 보면 현재 이제 XRP 고용된 인원이 534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534명이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은님이 이제 올려주신 자료인데 지금 보시면 멕시코 송금되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송금액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은님이 자료를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봤습니다. 결국에 이 534명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규제 부분도 해결하고 또 이렇게 실제 송금 부분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송금량도 늘려 나가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격에 당장 반영은 안 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면 가격에도 충분히 저는 이제 반영을 해주는 때가 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이캉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현업 종사 유튜브 채널 및 뉴스를 보고 추정한 뇌피셜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어떤 이유에서든 중국 당국이 친공산당 계열의 후오비, OKEX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 및 채굴장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료 삼아 세력들은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안 그래도 규제 때문에 힘들어진 중국 거래소 및 채굴장들이 낮아진 가격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져 매물들을 내놓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중국에서 싸게 나온 코인 물량을 미국과 일본에 있는 세력이 받아갑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빠른 강세장 전환은 힘들어 보입니다. 원래 스케줄은 올해 말 상승장 시작이었지만 중국 변수로 베어마켓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력의 운전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네요. 적어도 내년 초는 돼야 강세장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가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안 가서 저도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가격은 오래 누를수록 더 튀어오릅니다. 세력이 많은 물량을 매집할수록 더 큰 상승장이 올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버렸네요. 이럴 때일수록 일과 작업에 몰두하며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워낙 채굴도 되니 코인 매집도 더 될 테고요. 해밀리 분들 함께 힘냅시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제이캉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까 이제 뭐 리플 차트 좀 더 이제 2017년도 3월달 그림보다 좀 더 이제 지루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아까 BT 차트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결국에 상승을 할 때는 더 큰 높이로 저도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매집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코인 참수님이 좋은 글을 써주셔서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움츠릴 때 미리 좋아질 때를
준비하라. 일정 기간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은 항상 경기가 좋을 거라고 믿는다. 경기가 일정 기간 동안 좋지 않으면 계속 나쁠 거라고 믿어버린다. 두 가지 생각 모두 맞지 않다. 경기는 계속 변한다. 버나드 바루크란 분이 하신 이야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은 수시로 변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을 때는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쁠 때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을 때는 계속 움츠러들기만 합니다. 안 좋을 때는 반대로 좋아질 때를 대비하고 계속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 현명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올려주셨고, 뭐 지금 부동산 시장, 뭐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그리 뭐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미국 뭐 다우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전고점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어가는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또한 암호화폐 시장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뭐 과연 이제 이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다시 한번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이제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맨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좋지 않을 때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계속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움츠러들 때, 그때 이 시장이 나중에 뭐 지금 주식시장처럼 또는 지금 부동산 시장처럼 큰 상승장이 나올 거를 이제 판단해서 지금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된다. 저도 이제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과 반대편에 서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저도 이제 있다라고 보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얘기,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